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모레 시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갑자기 시험 얘기해서 썰렁해졌죠? 절대 시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다 소화를 못하되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어차피 다 잊어먹을 테니까. 자, 뭘 또 내요? 그런 건 내야지 말고. 자, 49쪽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봤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9쪽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뺀 나머지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주 시간도 없으니까 아주 실전 위주로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올 놈만 패자 이거예요. 자, 49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특징, 요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특징이다. 왜 여기서부터 나왔지 이게? 그죠? 왜 비거서부터 나왔지? 앞에 걸 내가 안 보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앞에가 없어요. 우리 여기 나가는 거 맞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자, PPT 없이 교재를 보면서 해나가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해서 이랬나 봐요. 자, 특징이다 그러면 1번 개인의 양도다. 이게 밑줄 개인의 양도다. 우리가 요겁니다. 양도다 그랬으면은 반드시 개인이 팔아야 되죠. 법인이 팔면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 필요 없어요. 개인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무섭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팔기만 하면은 미등기 부동산 팔아도 과세가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팔아도 과세가 된다. 다 걷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득세도 사기만 하면 다 걷겠다. 양도도 팔기만 하면 다 걷겠다. 요걸 점자는 표현이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괄호 2번 밑줄, 유상 이전. 그렇죠.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상소가 아니면 증여가 되겠죠. 따라서 양도라는 것은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밑줄, 사실상의 이전. 우리가 형식상의 이전은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이전. 그러면 사실상의 이전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거.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 양도가 되는 거지, 형식상으로 잠깐 이전한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우리가 양도라는 건 여러분이 평생 집을 얼마나 사고 파겠어? 얼마 안 되죠. 따라서 일시적인 양도만 양도로 봅니다. 그럼 계속적인 양도는 뭐냐? 어제 집 팔았어, 오늘 땅 팔았어, 내일 또 팔 거야. 이렇게 반복적인 양도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죠. 따라서 양도라는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그럼 양도소득이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럼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소득이면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세금을 내죠? 종합소득세. 일시적인 양도는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양괄호 번, 무슨 주의? 열거주의. 열거주의라는 건 소득을 8가지로 나열을 해서 해당돼야지만 내는 거다. 그 다음에 6번,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걸 뭐라 그러죠? 분류과세가 되더라.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반드시, 요건 취득세와 똑같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는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물납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분할납부제도는 있다.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완납을 해야 된다? 2개월 이내. 기억들 나셔? 요건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요. 과세 대상은 모두 6가지가 있다. 6개로 나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 올해는 과세 대상 정도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부동산.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와 뭐가 된다? 건물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거를 얘기합니다. 누구 거 얘기해요? 그렇지. 내 토지, 내 건물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남의 거를 팔면은 사기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이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누구 걸 얘기하느냐? 남의 걸 얘기합니다. 그럼 남의 부동산을 팔면은 사기꾼인데 남의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팔면은 사기꾼이고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일정한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팔면은 사회에서 권리를 팔면은 자, 토지와 건물을 팔면은 양도, 매도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권리를 팔면은 전매라는 용어를 쓰죠. 들어보셨어요?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쉬워. 내 걸 판다. 양도, 매도 이런 표현을 쓰고 권리를 팔았다. 그럼 권리를 전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매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인데 여기는 하나만 썼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보죠.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남의 부동산을 빌린 거야. 그럼 임대차 계약서 쓰죠. 공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릴 때 결혼하고 또 처음에는 내 집부터 사질 않았죠. 남의 걸 빌렸다가 사는 거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써봤겠네요. 그럼 임대차 계약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 이건 세법이 아니야. 상식. 여러분 남의 집에 안 살아봤구나. 그럼 임대차 계약 조건은 공부가 아니에요. 상식. 두 가지 조건 있잖아. 전세냐 월세냐. 그러니까 어렵게 돌아가면 안 돼. 세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빌렸다.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쓰죠. 임대차 계약 조건은 전세냐 월세냐가 있죠. 그럼 전세면 뭐라 그런다? 전세권이라 얘기하고, 월세다 그러면 임차권인데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부동산 임차권. 용어를 알아야 돼. 전세, 전세권, 월세, 임차권.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 되고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 돼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월세야. 월세는 금액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적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얘가 시험에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요것만 알고 과거에 기출문제 풀어도 몇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얘가 시험에 단골 메뉴. 앞으로 나온다 그래도 얘가 위주로 나올 겁니다. 해서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된 것만 과세가 된다? 등기된 것만.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 답을 가르쳐드려. 또 올해 나온다 그래도 얘가 위주로 나와. 등기된 이런 맞는 말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이런 틀린 말이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세 월세가 끝났으면 땅이 남의 땅이야. 남의 땅을 빌려서 내가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건축물은 내 권리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상권이라 얘기하는 것. 따라서 요 세 가지의 권리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권리가 굉장히 많어. 뭐 특허권, 지역권, 저당권 굉장히 많은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세 가지만 위주로 배우면 돼요. 뭐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요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권리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되는 건 몇 개 있다? 3개.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임차권. 얘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쉬워요. 왜? 지문에 상식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 완공이 안 됐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면은 딴 사람보다 내가 우선적인 권리가 있을 때 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이 권리가 있으면 완성되면은 딴 사람보다 내가 우선적인 권리가 있겠죠. 요 권리를 팔면은 전매라는 용어를 쓴다. 전매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주 답이 나와요. 상환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꾼다.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토지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바꿀 수 있다는 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 상환 채권 일정 조건 동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채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팔면은 전매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내가 2분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매매 계약서 썼어. 계약금 들였어. 그럼 계약금을 들였으면은 나중에 딴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이 권리를 팔면은 전매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지문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 권리를 팔면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너무 쉬워.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세 가지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기타 자산. 얘도 별 하나짜리예요. 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라는 건 기억번에 뭐가 나왔냐? 영어권, 양도. 자, 우리가 영어권이라는 것을 양도했대는데 영어권이라는 게 뭐냐? 아주 쉬워요. 이름에 힌트가 나오잖아. 영어권이 뭐예요?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가게하고 있다가 권리금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업권의 양도야.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주변의 지인들이 또는 본인이 가게 하다가 권리금 받고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영업권의 양도가 뭐냐? 가게 권리금 받고 넘겼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두 갈래 길이니까.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야, 권리금 많이 줄게. 짜장면집 넘겨. 이게 바로 영어권의 양도가 되겠죠.
그럼 가게만 넘겼으면은 건물은 변동이 없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영업권의 단독적인 양도, 영업권의 단독적인 양도는 기타 소득이라 되는데, 세법상으로는요 가게 권리금 받고 팔아도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세법상으로는. 근데 현재 사회에서는 가게 팔았다고 세금 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거는 세무서도 알면서도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은 경우도 가게들이 문 닫고 열고 하는 데 많잖아. 그럼 일일이 저 사람이 권리금 받고 팔고 넘긴 건지, 본전 공짜로 준 건지, 손해보고 넘긴 건지 추적할 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가게를 넘겨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 소득이라는 건요, 목돈이 생기거나 횡재를 하거나 이러면 다 기타 소득이에요. 뭐 복권 당첨을 했다, 길 가다 돈 주웠다, 이런 건 다 기타 소득이 되죠. 그러나 사회에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적을 못해요. 자, 두 번째, 갑이 자기 건물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을이 야 가게 좀 넘겨, 권리금 많이 줄게. 그럴 때 갑이 꼬시죠. 야 을아, 사실 이 건물도 내 거야. 내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가게까지 사. 이렇게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영업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넘어갔죠.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게만 넘겼다, 영업권만 넘겼다, 양도가 아니야. 근데 건물과 함께 넘겼다, 그럼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양도가 되겠죠. 두 갈래길. 자, 또 하나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 유료주차장 했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주차장 사업만 넘겼다. 요게 바로 영업권의 단독양도. 요거는 기타 소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꼬셔요. 야, 이 토지 내 거야. 땅도 내 건데 이번에 싸게 줄게. 이것도 사. 토지와 함께 영업권 양도했으면 토지가 넘어갔으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함께, 옛날 기출문제는 건물과 함께, 토지와 함께, 꼭 건물과 토지가 주어졌어. 하다 보니까 틀리는 사람이 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짜장면집 하기 위해선 상가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주차장 사업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 이렇게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이해가요?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는 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고정돼 있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함께도 맞는 말이고, 사업용 자산과 함께도 맞는 말이고, 사업용 고정자산도 같은 뜻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 거 보면 다 건물 토지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이제 사업용 자산 나올 때 있고 건물과 함께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다 똑같은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밑줄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요건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우리 5가지 회원권 취득세에서 배웠죠. 골프 회원권 또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 써도 돼.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 5개는요 사면은 취득세 내야 돼.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신경 안 써고요. 미음은 밑줄 이축권. 요거는 작년에 추가 신설된 거니까 작년에 안 나왔고 그럼 올해 한번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축권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건축물이 있어.
이 건축물은 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야, 니네 이거 철거할 거지? 나 이 건축물 갖다가 쓰면 안 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이축권이라 하는 거예요. 이축권이 뭐냐? 건축물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야, 나 이 건축물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뜯어가지고 갈게. 허가를 받았으면 권리가 생기죠. 이 권리를 뭐라 그런다? 이축권. 그럼 따져봐요. 간단해. 이축권을 옮길 권리인데 옮기지 않고 이 권리를 을에게 팔았어요. 권리를 팔았어. 권리를 팔았다는 건 건축물 네가 가져가 이거잖아. 따라서 이축권이라는 건 건축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축권을 양도했다는 말은 건축물을 넘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죠. 그래서 이축권이다 그러면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나는 거기까지 안 되겠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권리를 파는 걸 뭐라 그러죠? 전매. 그러니까 이축권 권리를 팔면 이축권 전매니까 과세 대상이 되더라. 끝.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죠. 해서 이축권이 기타 자산에 작년에 추가 신설됐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쯤은 주어져야 좋겠죠. 나오면 땡큐죠. 그 다음에 4번의 밑줄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기업 밑줄 상장법인의 주식. 상장법인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대주주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규모가 커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니까 현대다 기아다 다 상장법인이야. 그럼 그 큰 법인 중에서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세금 2번 냅니다. 주식 팔면은 증권거래세 내고 그 다음에 몰래요? 양도소득세 냅니다.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폐지가 됐죠.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다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일정 기준 금액만큼 초과되는 이익을 얻었을 때 그게 이제 5천만 원 정도 개념이 되는데 뭐 개미 투자자는 큰 부담 없겠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내년부터 바뀌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그렇죠. 올해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것만 알면 돼. 상장법인 누가 양도하는 것만 대주주가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은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개인끼리 살래 말래. 따라서 이건 모든 주주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은 대주주만,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잘 안 나오고 상장법인만 아주 가끔 나옵니다. 한 번은 대주주라 나오고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소액주주.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본다면. 그래서 상장법인은 대주주가 양도할 때만 세금 낸다. 끝. 이렇게 알면 되겠죠. 별로. 그 다음에 디귿번 필요 없습니다. 5번은 밑줄 파생상품. 파생상품은요 콜옵션, 풋옵션, 그 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여러분 은행 취업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그래도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신탁수익권. 요건 이축권하고 똑같이 작년에 추가 신설됐습니다. 신탁수익권. 얘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축권 권리죠. 신탁수익권 권리죠. 그럼 권리를 팔면은 전매라는 용어 쓴다고 그랬죠.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끝. 이렇게 해도 답 찾는 건 지장 없어. 오케이?
다만 신탁수익권은 뭐냐? 일단 신탁자가 나오죠. 그럼 신탁재산을 연상하면 되죠. 신탁재산은 뭐가 되는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을에게 부탁을 하죠. 요걸 뭐라 그런다? 신탁재산이라 얘기하죠. 야, 을아,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많이 줄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위탁자, 지겹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은 수탁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신탁재산이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위탁자 가져가야지, 주인이니까. 그 권리를 신탁수익권이라 얘기합니다. 신탁수익권 뜻이 뭐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누가 가져갈까? 주인이 가져가죠. 이해가요? 그런데 이 수익권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 팔았다. 그럼 권리를 팔았다 하는 것은 신탁재산을 파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신탁수익권을 팔았다. 그럼 신탁재산 파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제가 요걸로 예를 들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주인이야. 내가 강의를 떠나니까 맡을 사람이 필요해. 을에게 부탁했죠. 여기서 황금알을 낳았어. 누가 가져가야 돼? 갑이 가져가잖아. 이게 신탁수익권이야. 그럼 신탁수익권, 야, 거위에서 황금알을 낳으면 네가 가져가. 권리를 팔았다는 말은 거위를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면 신탁재산을 양도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끝. 정리를 간단히 하면요, 이축권, 신탁수익권 새로 나왔지만은 얘는 권리야. 권리를 팔면은 전매가 돼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용어라서 조금 그렇지만 문제 풀기에는 쉽단 얘기야. 권리 팔면 양도소득세 내더라. 끝. 그래서 이축권하고 신탁수익권, 그 다음에 잘 봐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크게 6가지가 있다는 것.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6가지가 뭐냐? 첫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 기타 자산. 네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 나 혼자 하고 있어. 다섯 번째, 파생상품. 여섯 번째, 신탁 수익권이다.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과거의 것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자. 원래 복습을 하면 안 되는데 할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라고 배웠죠? 15개. 뭔지 몰라도 일단 개수는 알아두란 얘기야. 그래야 나중에 쉬워. 15개 썼어요? 뭐 잘못 썼어. 16개인데. 자, 취득세는 15개.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 공부 안 해. 재산세 과세 대상 몇 개? 5개. 내가 이랬잖아. 5개.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2개. 토지와 주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6개. 이렇게 일단 개수만 공부하면 좀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취득세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오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개로 나눈다? 6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은요, 신경 쓸 때가 됐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의 개념. 얘는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는 1월 달에, 2월 달에도 했고 4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 또 할 거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양과로 1번 밑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는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되죠. 양도로 보는 경우는 일단 뭐가 돼야 되느냐? 유상 이전이 돼야 된다. 뭐가 된다? 유상 이전. 그러면 단어를 보면요, 아주 쉬운 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편한데 단어의 뜻만 이해하면 이건 끝난 거야. 그럼 단어가 다 어떤 뜻이냐? 돈 받고 넘긴 거야.
돈 받고 넘긴 거, 또는 빚 때문에 넘어간 거, 위자료 때문에 넘어간 거. 볼까요? 매도. 매도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돈 받고 팔았다. 매도로 나올 수도 있고 매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교환. 얘 친해져야 됩니다. 교환. 교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세법 배웠어. 어릴 때부터. 오락을 하더라도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게 교환이에요. 그럼 헌집은 나갔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고 새집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꼭 아셔야 될 게 매매다 그랬으면은 쌍방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은 재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양도야. 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되죠. 그럼 증가야. 이건 꼭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양도니까 뭐만 배우는 거야? 감소. 내 부동산이 줄어드는 것만 배워. 그럼 다음 달 취득세 개강할 때는 증가만 배우는 거죠. 그럼 아주 쉬워요. 증가, 취득, 감소, 양도. 설마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렇게 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무조건 내 재산 줄어드는 거야. 대신에 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10억짜리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했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 출자라고 그래. 돈으로 투자하면은 금전 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은 현물 출자. 그러면 개인 명의를 현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대신에 현대의 주식을 받겠죠. 주식 받고 파는 거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감소가 됐죠. 양도가 되는 거고 현대는 건물이 늘어났죠. 뭘로 본다? 취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일 때 양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배우고 취득세 때는 받는 사람 입장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취득세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뜻은 뭡니까? 변제, 빚 갚았다. 그럼 항상 빚은 금전으로 갚해 원칙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 뭐라고 그러죠? 대물변제. 점잖은 말로 대물변제고 쉬운 말로 빚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슬픈 거예요. 수용, 뺏겼다. 뺏겼는데 보상금 나오겠죠. 돈 받고 팔았다. 그 다음에 경매공매, 얘 친해져야 됩니다. 경매공매도 뭐가 돼요? 빚 때문에 넘어갔죠. 따라서 양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재산세에서 배웠죠. 돈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내는 게 물납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이 없어졌죠. 대신 세금은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 그 채비지 매각하고요. 양과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채비지 보류지 충당. 충당과 매각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다른 과목에서는 채비지, 보류지, 뜻이 중요하지만 세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땅이야, 땅. 채비지, 보류지, 땅. 그러면 땅을 매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용을 얘가 부담해야 돼. 사업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땅으로 야 이걸로 사업비용 퉁치자. 충당이 뭐야? 퉁치자 이거야. 그럼 충당 땅으로 퉁쳤으면은 짜네요 안 짜네요? 짜네요. 자기 의사랑 관계없이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로 넘어갔어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짠하니까 땅으로 퉁쳤어.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겠어? 사업 시행자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거야. 야, 이번에 받은 땅은 잠깐 대기시켜줘. 그럼 뭐가 돼? 보류지가 되고, 야, 이 땅은 나중에 팔아서 공사비 줄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채비지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지정을 하는 거냐? 사업시행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매각을 했대. 그럼 채비지, 보류지 뜻 몰라도 돼. 땅이야, 땅. 땅을 매각이라고 나왔어. 시험에 꼭 나와. 매각이라고 나와요. 콕 찍어서. 아, 이게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매각이 나온다고. 그럼 매각의 뜻이 뭐야?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는 거죠. 말 이해 가시나?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충당 이렇게 나왔으면 아, 개인이 사업비용 대신에 땅으로 퉁쳤구나.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비지, 보류지를 매각을 했다. 채비지를 매각을 했다. 그럼 팔아서 공사비 주려고 파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뒤에 단어만 알면 돼요. 채비지 매각, 아, 돈 받고 팔았구나. 채비지, 보류지, 충당, 이건 사업비용 대신에 땅으로 퉁쳤구나. 이렇게 뜻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단어의 뜻만 알면 된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와? 단어가 나오고 뒤에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 맞는 거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고. 딱 답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 지적 경계선 변경. 자, 우리가 경계선 확정은 누가 확정지어요? 경계. 여기는 서울이에요. 여기는 경기도예요. 누가 경계선을 만들어? 나야 정부야. 뭐 지적공사가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뭐가 된다? 정부가 하면은 정책이니까 나는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야. 양도로 보지 않아. 했다가 경계도 변경이 나오죠. 변경도 누가 하는 거야? 여기가 서울이었었는데 요거 부천으로 편입시킬게요. 경계선 변경은 누가 하는 거야? 나야 정부야. 정부 정책은 내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지적 경계선 변경을 했다. 정부 정책이니까 요거의 거래는 교환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계 확정, 경계 변경 다 누가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그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뜻은 자세히 몰라도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밑줄 소유권 환원. 얘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 하는 순간에 별 표시하고 난리가 났어. 불 한번 꺼보고 싶어. 자, 그러면 환원의 뜻을 또 알아야 돼. 환원은 뭐야? 다시 찾아온 거야. 그럼 다시 찾아왔으면 옛날에 뺏긴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어디 있어요? 뺏겼다는 말이? 이렇게 들이대면 곤란한 거예요. 자, 이분이 내 걸 작년에 뺏어갔어. 뺏어갔으면은 돌려줄 의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작년에 뺏겼어. 무슨 사연이든 간에. 그럼 오늘 돌려주세요 하면 이분이 뭐라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 못 줘. 그럼 나는 소송을 걸죠. 그 소송의 이름이 꼭 지문에 나옵니다. 밑줄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이름 자체가 나왔어.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야. 이 말은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 찾아온 것도 무효.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원인 무효니까. 무효라는 말 뜻은 아시겠죠? 글쎄요, 왠지 불안한데. 이렇게 세법은 항상 지문에 단어가 나와. 그것만 보면 돼. 시험에 그게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의 밑줄 신탁. 곧 밑에 줄에 밑줄 신탁 해지. 신탁이 나왔어. 또 그려볼게요. 징그러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거 3년만 관리해줘. 이걸 뭐라 그러죠? 신탁. 그럼 믿고 맡겼으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이 이전 등기는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라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란 얘기죠.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형식상의 이전. 아까 특징에서 배웠죠. 사실상의 이전만 과세가 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어. 신탁 계약이 끝났어. 해지가 됐죠. 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지될 때도 있고. 그럼 해지라는 건 계약이 끝났다는 건 알겠죠.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어갔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원위치 이전 등기해야죠. 요거는 형식상의 이전이죠. 나간 사람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들어온 사람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해 가나요?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찾아올 때 다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설명하기 싫다고 그랬죠.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경매로 나온 자기의 재산을 본인이 재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내 거가 빚 때문에 넘어갔어. 근데 내가 또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넘어갔는데 비자금 찾아가지고 경매 내가 입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말 이해 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이 경매 나왔으면 아들들이 돈 모아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아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면 또 압류 들어가니까 자식들의 명의로 해놓고 아버지가 이용하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그런데 51쪽에 양괄호 3번 기타 별 표시하세요. 바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두 갈래 길. 아까는 일편단심이야.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그때 달라요. 이런 거죠. 기억들 나시나? 표정이 오늘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지겹게 했는데 이거 6월 달에 또 지겹게 할 거야. 나올 때가 되니까. 시험 볼 때까지 엄청. 그때까지도 항상 신선하면 안 되죠. 첫째는 뭐냐? 양도, 담보, 계약의 뜻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야, 은행아 돈 좀 빌려줘. 나 못 믿어? 알았어. 나 건물 담보로 맡길게. 담보계약. 담보라는 것은 잠시 맡겨두는 거죠.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담보 맡겼으니까. 그런데 이 양도담보계약은 계약의 일종인데 이거예요. 양도담보라는 게 뭐냐면은 계약서 쓸 때 야, 내가 한 달 뒤에 원금이자 갚을 거야. 만약에 못 갚으면 너 줄게. 네가 가져가. 큰 소리 치는 게 양도담보계약이란 얘기죠.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채권자가 조건을 거는 게 많겠죠. 야, 그냥 담보계약서 쓰지 마. 양도담보계약서 써. 약속을 어기면 네 거 준다고. 말뜻 이해 가요? 했다가 뒤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꼭 나오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말은 약속 못 지켰다 이게야. 그럼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죠. 이럴 때는 완전히 소유권 넘어갑니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요, 답을 가르쳐 줄게. 얘는 무조건 나와. 왜? 얘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와야지. 사건은 안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5번 하고 채무불이행 이게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에 양도담보계약 맺었다가 뒤에 채무불이행이 됐다. 이게 나와야 사건이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양도담보계약이 나왔다고 그래서 나 이거 뒷다 잘해. 담보야 담보. 이거 양도가 아니야. 뒤에서 채무불이행이 씩 웃고 있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래서 양도담보 계약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뒤에 불이행이 있나 없나 봐라 이거야. 이게 없으면 양도가 아니야. 이게 있으면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 중에서 답을 가르쳐 드릴게.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개강 때부터 배웠는데 함정은 앞에 파요 뒤에 파요? 뒤에 파는데 나 뛰쳐나가고 싶어. 지금 4개월 동안에 함정을 뒤에 판다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나 갑자기 당황했어 지금. 여보세요. 함정이라는 건 뭐야? 걸어가는 나를 괴롭히는 게 함정이지. 그럼 앞에다 진행 방향에 파야지 내가 당할 거 아니야. 뒤에다 파면 그게 함정이야? 바보지? 그때 어떤 분이 갔다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이 길로 안 와, 딴 길로 가지. 이거는 세법이야. 이 문제 흐름을 이게 인식을 잘해야 돼요. 항상 모든 시험,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함정을 앞에 두는 거야. 그래서 함정예를 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함정 걸리라고 뒤에서 얘가 답이 씩 웃고 있는데 덥다. 갑자기 확 떠져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이 출제 법칙,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법칙은 다 상식선이에요. 항상 앞번호에다는 함정을 두는 거야. 헷갈리는 거. 답을 숨기려고. 만약에 1번에다가 답을 집어넣었어. 1번 집어넣었어. 함정을 5번에 만들어놨어. 함정 걸려 안 걸려? 바보야 출제자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왠지 다시 내가 이거에 실망할 줄 알고 하도 많은 실망해서 괜찮아요. 함정은 앞에 판다 뒤에 판다. 왜? 예? 걸리라고. 그래 우리끼리 표현은 그게 낫겠다. 걸리라고. 그걸 알고 문제 풀면은요 굉장히 답이 쉬워요. 답이 쉽습니다. 접근하기가. 나중에 찍을 때도 편해요. 찍을 때. 왜냐면 찍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찍을 거다. 그럼 거의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괜한 얘기했다. 그냥 실력대로 하세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덥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혼 나왔어. 이혼이 나왔으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답이 나왔어.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 분할은 자르는 거죠. 자를 때는 원래 자기 거대로 잘라가는 거야. 증가나 감소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 거대로 가르는 거야. 그러면 증가나 감소가 없으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름에 답이 나오는 거야. 재산 분할이라는 건 뭐야? 분할, 쪼갰다. 쪼개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기 지분대로 쪼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 위자료 쪼로. 쪼로는 뭐냐? 가름하여, 대신하여. 위자료 대신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위자료는 세법상 빚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위자료 1억이 결정이 났어. 그럼 1억 갚아야 돼. 갚을 때 이혼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럼 현찰로 줘야 돼. 현찰이 없으면 집 팔아서라도 돈으로 줘. 그러면 쌍방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귀신 작전. 헤어질 땐 사이가 나빠서 하는 거니까 물귀신 작전. 이럴 때는 상가 건물이나 토지로 줘. 나는 양도소득세 낼 테니까 넌 취득세 내라 이거야. 이게 물귀신 작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살고 넌 죽어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건 상식 다 알죠? 그러면 그걸로 상가 건물 토지 돈 많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줘. 소유권을.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 안 낼 테니까 너는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말 이해가요? 요게 왜 설명하느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시험에서는 소유권 이전하면은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내 재산이 감소가 됐으니까.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양도로 보냐 보지 않느냐 그러면 위자료조는 다 양도가 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과세되냐 비과세되느냐 이거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과세가 될 때는 상가 건물이나 토지를 줬을 때 나도 내고 너도 내라. 그런데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을 이전을 해줬으면은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봐야 돼요. 기출문제 그게 있었어요. 과세냐 비과세냐 물어봐. 뭔 말인가 이해가요? 그럼 양도로 볼 때는 위자료는 다 양도로는 봐. 양도로 본다. 그럼 이게 답이고 과세 비과세다. 근데 얘가 나왔어. 1세대 1주택 양도.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에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양도에는 해당이 되지만 비과세 대상을 줬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게 한 번인가 출제됐죠. 난이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냐 아니냐 문제가 양도냐 아니냐 그건 다 양도야. 과세냐 비과세냐 물어보면은 뭘 줬느냐 얘가 딱 한 번인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양도로 본다고 해서 다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만 알면 돼.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이걸로 위자료를 줬을 때. 그래서 제가 유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냐 안 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공유물 분할 여기서부터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잘 참.